여기는 베이커가 전편에서 한 남자를 죽이기 위해 베이커가로 간 한자와, 하지만 사고 물건을 접하곤 결국 집을 구하지 못했죠. 이 와중에 사고 물건은 늘어나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며 집주인들이 난처해지게 왜 임대 매물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냐 범인들을 욕하죠. 내가 순해요. 집을 구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일 남자를 어떻게 살해할지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낙담하던 그때, 빨간불에도 다 같이 건너면 무섭지 않다는 개소리를 하며 겐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한자와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값이 싸고 좋은 사고 물건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살면 무섭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쉐어하우스를 보게 되는데 가구 포함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 식기 등등 없는 게 없는 쾌적한 방을 소개받죠. 하지만 같이 사는 사람들이 걱정되는 한자와, 이때 첫 만남부터 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통할 것 같은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한바야시죠. 제 3자의 입장에서 봐도 정말 잘 맞을 것 같네요. 이때 또 눈치 없이 이 집이 왜 싼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부동산 사장님. 한바야시는 내 놈의 그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으니 죽여버리겠다 하는데, 사장은 놀라 도망가고 한자와는 감동하죠. 한자와는 한바야시를 보곤 바로 이 집을 계약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날 밤 술을 먹고 집에 가고 있는 사장님. 그가 계단을 올라가는 그때 한바야시가 사장을 뭔가로 내리쳐서 죽여버립니다. 말뿐인 놈이 아니었던 거죠. 그나저나 저게 대체 뭘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장을 죽이고 돌아가려 하는데 죽음이 있는 곳엔 항상 그가 있죠. 3초도 안 있어 사진에 등장. 눈 깜짝할 새 한바야시를 제압하고 경찰에 넘겨버리죠. 다음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난 한자와는 뉴스를 트는데, 한바야시가 현장에서 마주친 초등학생에 의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곤 비명을 지르며 마무리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범인 한자와씨 2편 사라진 룸메이트였습니다. 드디어 이사에 성공한 한자와 전입신고를 하러 가는데, 대도시의 구청은 바쁠 테니 오전 중에 갔다 오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교훈삼아 아침 일찍 왔죠. 한자와는 어머니의 예상대로 대기열 없이 업무를 마쳐서 뿌듯해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인 것 같은데, 이 마을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은 줄을 서고 있죠. 심지어 베이커가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절차는 매우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한편 전입신고를 한 한자와에게 선물을 주며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면 나오신 김에 주소 변경을 하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 제안하죠. 하지만 운전면허 주소 변경은 구청이 아닌 옆 건물인 경찰서라고 합니다. 엄청난 아우라를 풍기는 건물. 소문엔 베이커가의 범죄 수도 많지만 검거율 또한 100%. 입구를 지키는 경찰관부터 포스가 남다릅니다. 아직 범행 계획만 갖고 있는 한자와는 쫄지 말자 다짐하고 용기를 내 들어가는데, 구청과 달리 엄청 긴 줄. 그 이유는 끊이지 않는 사건에 서류를 처리하는 경찰들이 경찰서에 있는 시간이 없어서라 하죠. 마침 경찰이 범죄자를 잡아 들어옵니다. 근데 시민들은 범죄자가 잡혀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로써 창구가 열려 업무를 볼 수 있음에 기뻐하죠. 실화냐? 하지만 이때 모리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세상에 시신을 발견했다 합니다. 복귀한 지 2초도 안 지나 경찰들은 곧바로 출동하는데, 시민들은 신고 전화를 한 모리에게 분노하죠. 연속되는 사건에 창구가 열릴 일이 없을 거라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효자인 아들은 나랑 동갑인 같은 반에도 맨날 범인을 잡고 다닌다며 자신도 앞으로 범인을 쫓아 경찰들의 일거리를 줄임으로써 어머니의 사무 업무를 볼 수 있게 도와주겠다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시민들은 경찰에게만 맡기지 말고 자신들의 손으로 잡자며 수상한 사람을 쫓기 시작합니다. 한자와는 겁을 먹으며 뒷걸음을 치는 그때 아가사 박사님이 나타나 내 놈 얼굴색이 안 좋다 걱정하며 이곳에선 자주 있는 일이라 안심시켜주죠. 바람이라도 쐬라며 창문을 열어주는데, 익숙한 장면에 편안해하는 아가사 박사님. 그와 달리 폭파 소리에 한자와는 무서워하며 살려달라 엄마를 찾죠. 다음날 면허증 주소 변경까지 마친 한자와는 두 번 다시 경찰서에 가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집에 들어가 살인 계획을 짜려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택배가 와 있다 하죠. 한자와는 택배를 뜯고 위에 올려진 편지를 천천히 읽어보는데, 면허증 갱신 안내서가 왔으니 잊지 말고 경찰서에 가 업무를 보라 당부하는 어머니. 한자와는 절규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범인은 한자와씨 3편 전입신고편이었습니다. 쉐어하우스에서 살게 된 한자와 개운하게 샤워를 하며 머리를 감으려 하는데, 세상에 샴푸가 없습니다. 뒤늦게 안내 문구를 읽어보죠.
샴푸, 바디워시 등은 개인적으로 지참해 주십시오. 이 문구를 읽은 한자와는 좌절하지만 급한 대로 물로만으로 씻고 나오죠. 빗질도 안 되고 떡진 자신의 머리를 보며 남들이 그런 자신의 머리를 보고 비웃을까, 그리고 만약에 놀림을 당한다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서둘러 샴푸를 사러 나가는 한자와.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무엇보다 자신보다 튀는 머리를 한 사람도 많죠. 저런 이들보단 자신이 평범하다 좋아하며 당당히 걸어가는데 갑자기 따가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두 남자의 시선. 한자와는 자신의 머리가 그렇게 이상한가 다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 쳐다보는 녀석들을 죽여버릴까 생각하지만 상대가 좋지 않습니다. 드디어 샴푸를 사기 위해 마트로 들어온 한자와. 그곳에서 쉐어하우스 식구들을 보게 되는데 한자와 씨는 말 걸기 어렵고 무서운 눈을 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뒷담화를 하는 식구들을 본 한자와는 내 놈들이 좋아하는 바베큐 꼬챙이로 꿰어버리겠다 분노. 하지만 뒤에서 살기가. 이때 쉐어하우스에 사는 한 남자가 이제 같은 집에 사는 거니 가족과도 같은 사이라며 알아가면 되는 거라 훈훈하게 말을 던지고 이번 파티에 한자와를 초대하자 말하죠. 자신은 방금 저놈들을 죽이려 했는데 따뜻한 말에 감동한 한자와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무서운 놈들도 한자와를 쫓아갑니다. 결국 샴푸를 사지 못해 목욕탕에 가 목욕을 한 뒤 집에 들어가는 한자와. 쉐어하우스 식구들은 집에 들어온 한자와를 맞이해주며 훈훈하게 이야기는 마무리되죠. 이번 화의 웃음 포인트는 이 두 사람이지 않았나 싶네요. 이상 명탐정 코난 범인은 한자와씨 4편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늦은 새벽 악몽에 눈을 뜬 한자와씨. 비명소리에 쉐어하우스 식구들이 괜찮냐 묻습니다. 역시 베이커가 안부를 물을 때도 남다르네요. 다시 잠을 청해보지만 오지 않고 간단하게 맥주를 사올 겸 편의점으로 향하는데 하지만 베이커가 11시면 웬만한 가게가 문을 닫고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오싹해진 한자와는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한 대에서 총과 돈가방을 든 사내들이 내리죠. 이때 인기척을 느낀 두 사내들은 살벌한 말을 내뱉고 한자와는 겁에 질려 열려있는 한 가게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 가게 만만치 않게 위험해 보이죠. 방범 굿즈샵이라 소개하는 주인 아줌마. 베이커가를 돌아다닐 땐 스턴건, 시칼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시칼 가격 8만엔, 하나로 약 80만원. 누가 봐도 바가지죠. 비싸다 하자 바로 50% 이상 할인가를 제시하는 미친 영업력. 결국 귀가 얇은 한자와는 칼을 구매하고 그런 한자와에게 술을 마시고 싶어서 밖에 나온 거냐 묻곤 이 동네에 살인뿐 아니라 사기와 소매치기도 많아 위험하니 자신이 아는 좋은 가게를 소개시켜주겠다 하는데 술 한 잔에 180만원. 바가지 술집입니다. 게다가 무서워 보이는 사람들이 한자와를 둘러싸 돈을 요구하기에 이르고 살인을 하기 위해 베이커가로 오기 전 여러 알바를 뛰며 번 생활비를 모두 털릴 위기의 상황. 어떻게 해서든 지갑을 지키겠다 마음먹는데 어라? 지갑이 없습니다. 한자와는 아까 만난 아줌마의 말이 생각나죠. 결국 가방을 빼앗기고 그 안에 있는 봉투에서 30만원을 챙기는 일당들. 하지만 그 돈은 한자와가 베이커가로 가겠다 했을 때 생활비로 보태 쓰라며 주신 어머니의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한자와는 이 돈을 쓰지 말고 복수를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교통비로 쓰겠다 마음먹었던 돈이죠. 그 돈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한자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베이커가를 너무 얕보고 있었다고. 복수할 사람만 죽이겠다고 무의미한 살인을 피해왔던 한자와. 하지만 그건 무른 생각이었고 이 마을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때론 살인을 해야 된다 마음을 바꾸곤 칼을 들고 일당을 향해 달려가는데 한 남자가 취해 탁자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모리코고로. 그에게도 300만원의 술값을 요구하고 있었던 일당. 모리가 웃기지 말라 말하자 그런 모리를 손봐주라고 마담이 신호를 보내죠. 이때 가게 문이 열리고 란의 등장. 태연하게 모리에게 다가와 돌아가자 말합니다. 마담은 내 놈의 아버지의 술값은 너가 몸을 팔아서라도 지불해야 한다 협박하고 그 말을 들은 란은 드래곤볼에서나 볼 법한 기술로 처리하죠. 마담은 대단한 기술이긴 하지만 자신에겐 총이 있다며 고민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데 자신을 살인범으로 만들지 말라며 이런 짓을 그만두라 말합니다. 사소한 해프닝을 겪고 집으로 돌아온 한자와 걱정해주는 식구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주는데
카드와 계좌 잔액을 확인해봤냐 묻죠. 잔액 제로. 반번 굿즈샵 주인 아줌마를 떠올리며 죽여버리겠다 곱씹는데 당장 내일 먹을 밥값과 다음 달 집세 걱정이 밀려오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범인은 한자와씨 5편 란이었습니다. 여기 통장 잔고가 0원이 된 한자와씨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 사기당한 가게에 시간 날 때마다 가보지만 문은 닫혀있고 경찰서에 가서 겨우 피해 접수를 했지만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인원 없음. 지금 갖고 있는 전 재산은 상경할 때 어머니가 주신 30만원이 전부. 하지만 이 돈은 한 남자를 죽이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교통비로 쓰기 위해 건들지 않겠다 다짐한 돈이죠. 다음 달 집세까지는 3주,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한자는 일자리를 찾아보기 위해 구인 정보집을 사러 나가려 하는데 쉐어하우스 가족들은 또 파티를 하고 있죠. 자신은 한 푼도 없어서 구직 중이거늘 저놈들의 태평함에 분노. 이때 한 인물이 한자에게 다가와 저번에 참여한 파티비 3만원을 내라 말합니다. 추가로 오늘 유카의 생일이라며 선물값 15,000원도 요구하죠. 돈이 없다 말하며 다음 달에 갚을 테니 돈을 꿔달라 하지만 베이커가에서 다음 달까지 살아있을 보장이 어딨냐며 거절합니다.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문 밖으로 나가려는데 이번엔 관리인을 만나죠. 소매치기를 당해 돈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 관리인. 하지만 이내 표정이 돌변하더니 집세를 기일 안에 주지 못한다면 즉시 나가라 말합니다. 그동안 베이커가에서 지내오면서 알게 된 것. 그것은 베이커가에 집이 없다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 일을 구해야겠다 다짐하는 한자와씨. 구직 광고를 보며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는데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장기적인 일보다 단기 알바 쪽을 노리죠. 그런데 어느 물건을 배달하되 비밀 엄수, 질문을 하지 않으실 분 구함, 소식이 끊겨도 걱정할 가족이 없는 분 대환영, 지하에 있는 어느 물건을 조립하는 일, 신장이 좋으신 분, 화약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입이 무거운 분, 경찰에 말하지 않을 분, 정의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 우선 시함. 광고가 하나하나 레전드. 이때 혹시 일을 찾고 있는 거냐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는 다름 아닌 아가사 박사님이었죠. 별건 아니고 실험 하나를 도와줬으면 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한자와에겐 이 영감은 그저 건물이 폭발하는데 느긋하게 그것을 바라보며 시를 짓는 사이코였고 당연히 거절하려 하죠. 하지만 일당이 짭짤합니다. 단순 실험 보조의 일당이 30만원. 제법 구미가 당기지만 굉장히 수상한 상황. 한자와는 혹시 위험한 실험이냐 묻지만 일당을 올려버립니다. 정말 수상하지만 이 돈이면 다음 달 집세 문제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죠. 한자와는 정확히 무슨 일이냐 다시 한번 묻지만 박사는 여기서 한 번 더 일당을 올려버리고 결국 한자와는 베이커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일을 수락합니다. 그렇게 아가사 박사님 댁에 가게 된 한자와. 아가사 박사님은 이제부터 하게 될 실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죠. 한 인물에게 계속해서 마취침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성이 생겨 효능이 떨어지고 있다 합니다. 조금씩 농도를 올린 지 20년. 이 침은 결국 코끼리도 제일 위력이 되어버렸고 문제는 가끔씩 다른 사람을 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다행히 지금까진 마취에 내성이 있는 사람만 맞아서 괜찮았지만 아무런 내성도 없는 사람이 이 침을 맞았을 경우 어떻게 될지 실험한다는 거죠. 겁을 먹은 한자와. 하지만 아가사 박사님은 잠깐 따끔할 뿐이라며 마취침을 발사하고 꿈에서 조상님들을 뵙게 됩니다. 이때 한자와를 깨우는 쉐어하우스의 식구들. 한자와는 눈을 떠 주변을 둘러보더니 자신의 방이라는 걸 깨닫죠. 꿈이었던 건가 생각해보지만 식구들은 내 놈은 깨지도 않고 3주 동안 잠만 잤다 말해줍니다. 관리인도 집세를 내라 나타나고 한자와는 기겁하죠. 다음 달에 꼭 내겠다 말하려는 그때 가슴에 붙어있던 봉투가 떨어지고 아가사 박사님이 제시한 금액의 돈과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편지의 내용 다음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집세를 내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범인은 한자와씨 목숨을 건 알바 편이었습니다. 드디어 정상적인 알바를 구한 한자와. 설레는 마음으로 베이커가의 첫 직장에 발을 디디는데 점장이 살해당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모여있죠. 멤버 실화냐? 시체와 살인 현장을 처음 보곤 주저앉는 한자와. 하지만 4명의 동료들은 침착하게 추리를 시작합니다. 수준 높은 대화에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데 범인으로 한자와 씨를 지목. 은 페이크. 손가락 방향을 바꾸며 단숨에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자와 씨는 거짓말로 범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목한 거라 하죠.
그렇게 4명의 탐정과 함께 일하는 첫날, 오픈 기념이라 그런지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옵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빠른 계산, 디테일하고 섬세한 기억력, 믿음직한 동료가 있기에 든든하기만 한데 갑자기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더니 자리를 비우고 미행에 나서죠. 다른 한 명은 한 손님에게 매달려 자세히 설명해주느라 바쁩니다. 믿을 건 성실하게 일해주고 있는 하쿠바뿐. 그런데 성가신 사건이 발생해 일찍 퇴근하겠다는 쪽지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냥 가기 미안했는지 왓슨이라는 새를 카운터에 놓고 갔는데 이 새 계산을 할 줄 압니다. 매가 카운터를 본다는 소문에 손님들은 더 몰려들고 한자와는 탐정 놈들을 부르짖죠. 그렇게 5일이 지나고 달콤한 휴일에 늦잠을 자고 있는 한자와씨. 이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88%. 하지만 한자와는 그 전화를 받아버리고 역시나 오늘 근무 좀 바꿔달라는 연락이었죠.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 말해보지만 폭탄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여자아이가 유괴됐는데 범인이 자신을 지목하고 있다며 꼭 좀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한자와는 고민을 하더니 그 여자아이를 꼭 구해달란 말과 함께 알바를 바꿔주죠. 내가 순해요. 이상 명탐정 코난 범인은 한자와씨 7편 수상한 알바생들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한자와씨의 방. 왓슨에게 열쇠를 가지고 오라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에 구멍이 나버리죠. 한자와가 훈련을 시키려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밀실 트릭 같은 데에 왓슨을 쓰려 했던 거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남자가 나타났을 때 언제든지 죽일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려는 겁니다. 그런데 한자와가 죽이려는 남자의 실루엣이 낯이 있습니다. 여튼 왓슨으로는 안되겠다 판단. 왓슨에게 줄 먹이를 사러 펩샵에 가는데 우연히 강아지를 보게 됩니다. 한자와는 생각하죠. 걔는 훌륭하니 훈련을 시키면 반대편에서 문을 잠그게 하던지 증거인멸을 시키던지 아니면 천을 씌운 뒤 빛을 비춰 괴물로 연출시키는 건 어떨지. 그러면 강아지가 불안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을 빼앗는 댕댕이가 한 마리 있었으니 너무나도 귀여운 포메라니안. 이때 종업원이와 어떤 아이를 찾냐 물어보죠. 한자와는 영리하고 주인 말을 잘 들으며 몸이 크고 강한 투견을 찾는다 말합니다. 이 말에 셰퍼드와 도사견을 추천해주는데 한자와의 시선은 어째서인지 자꾸 포메라니안에게 갑니다. 종업원은 제대로 교육하고 싶다면 어릴 때부터 키우는 것을 추천하죠. 하지만 도사견의 분양가 30만엔, 하나로 300만원. 생활비도 빠듯한 한자와씨는 바로 가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동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포기하고 좀 더 코스트가 적게 드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어째서인지 탭샵에서 봤던 포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죠. 일할 때도 포메 생각 때문에 실수연발. 결국 한자와는 다시 한번 펩샵에 가 포메와 마주하고 이때 박사님과 하이바라가 펩샵에 들어옵니다. 한자와는 아가사 박사님을 보고 기겁하죠.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윗상단을 클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튼 박사님께 강아지와 산책을 해서라도 살 좀 빼보라 말하는 하이바라. 박사님은 알겠다 말하며 강아지를 둘러보는데 포메라고 말하려는 순간 그를 멈춰 세우고 결국 분양을 받겠다 선수를 칩니다. 저 매드 사이언티스트 영감이 실험용 동물을 사러 온 걸로 오해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포메의 분양가 480만원. 한자와는 하쿠바에게 돈을 빌려 입양하고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범인은 한자와씨 8편 새로운 파트너 포메였습니다. 알바를 한 지 꽤 시간이 흐르고 월세와 관리비, 식비 등등을 타내도 돈이 남을 정도로 생활이 안정화된 리치 한자와 드디어 자신이 죽일 남자를 위해 흉기를 사러 나갑니다. 그런데 쉐어하우스 친구들이 한자와의 스타일이 촌스러운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죠. 의외로 남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 쓰는 한자와 이 말을 그냥 흘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흉기보다 우선 멋진 옷을 사기 위해 거리로 나가죠. 아까 들은 말 때문인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멋쟁이로 보이는 기적의 효과. 지금껏 스스로 옷을 사본 적도 없이 늘 어머니가 사다 주신 옷만 입고 성인이 돼서도 학생 때 입었던 셔츠만 입고 다녔던 패션 고장.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과 같은 PTSD에 빠지게 됩니다. 당장 세련된 옷가게로 들어가 보는데 바로 점원이 찰싹부터 호객행위를 시작하죠.
이러한 관심이 부담스러웠는지 바로 런을 치고 이번엔 헌옷을 파는 매장에 들어가 보죠. 한자와는 데미지 진 같은 게 있냐 묻는데 점원은 정말 데미지를 입은 청바지를 보여주죠. 더불어 여러 피 묻은 옷들도 꺼내 보여줍니다. 대체 뭐하는 가게지? 하고 고개를 돌려보는데 유품들을 정리하는 옷가게. 한자원은 그대로 또 런을 하죠. 얼마나 달렸을까? 길바닥에 앉아 멋이란 대체 뭘까? 철학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래된 포르쉐 한 대가 그의 앞에 멈춰서고 장발에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가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자와는 그 남자에게 반해버리고 검은 옷을 사야겠다 마음먹고 다시 옷가게로 들어가는데 어느 옷가게를 들어가도 검은색 옷은 취급하지 않는다 하죠. 이때 한 옷가게에 나이 드신 사장님이 나와 그 이유에 대해 말해줍니다. 베이커가에서 검은 옷을 입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죠. 특히 상의나 하의 중에 하나라면 몰라도 위아래를 검은색으로 깔맞춤을 해 입으면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는 느낌이 들거나 무언가가 쫓아오기도 한다 합니다. 그럼에도 사고 싶다면 자신의 집에 숨겨둔 재고를 팔아주겠다 하죠. 베이커가에 온 지 몇 달째 그런 도시전설 따위는 무섭지 않다며 검은 옷을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검은 옷을 입은 것만으로도 관심과 이목이 끌립니다. 자신감을 얻은 한자와는 산책을 하겠다며 밖으로 나가죠. 그 모습을 보고 용기 있다 말하는 쉐어하우스의 식구들. 밖에서도 한자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속으로 아까 봤던 멋진 사람, 즉 진에게 고맙다 인사를 하는데 지금까지와 다른 싸늘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옷가게의 사장님의 말씀대로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오는 걸 감각적으로 알게 되죠. 겨우 쫓아오는 무언가를 피해 호흡을 가다듬어 보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그를 불러 세우고 그것은 다름 아닌 아무로와 공안. 상하이를 검은색으로 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자와에게 총을 겨누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범인은 한자와씨 9편 검은 옷을 입으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한자와씨. 항상 사건이 생겨 조퇴하는 동료들 때문에 힘이 2배로 드는데 한자와씨 앞으로 택배가 왔다 합니다. 쌀과 통조림 등 평소에 한자와가 좋아하는 것들. 이 택배는 한자와씨의 어머니가 고향에서 보내주신 거였죠. 그런데 쉐어하우스 식구들이 촌스럽다 한 메이커의 옷이 들어있습니다. 급하게 엄마에게 전화해 앞으로 옷은 자신이 살 테니 보내지 말라 하는데 벨트리 타워를 보고 싶다며 주말에 들리겠다 하시는 어머니. 그렇게 주말이 찾아오고 뭔가를 잔뜩 들고 베이커가로 오십니다. 역시나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듯 보자마자 자식 걱정. 그런데 한자와는 어머니가 자신이 돌려보낸 티셔츠를 입은 것을 발견하죠. 뿐만 아니라 사투리로 너무 크게 말한다며 창피해합니다. 여튼 인사를 나눈 한자와는 오늘도 알바를 하기 위해 가게로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직장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계시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한자와는 서둘러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집에서도 어머니는 쉐어하우스 식구들에게 요리를 해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한자와는 그런 어머니가 부끄러웠는지 평생 후회할 소리를 해버리고 어머니는 식구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예약한 호텔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한자와씨가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는데 오늘 어머니가 간다 했던 벨트리 타워에서 테러범들이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죠. 한자와는 전력으로 타워를 향해 달려가지만 너무 늦은 걸까요? 이때 어찌된 일인지 벤치에 앉아 솜사탕을 드시고 계시는 어머니. 솜사탕을 사고 타워에 가려는데 타워 문이 닫혀 있어 못 들어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폭발 소리에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다고? 여튼 한자와는 안심하며 오늘 알바를 뒤로 미루고 어머니와의 데이트를 가며 이야기는 훈훈하게 마무리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범인은 한자와씨 10편 한자와씨의 어머니였습니다. 한 남자를 죽이기 위해 베이커가로 온 한자와. 거점도 마련됐고 안정적인 수익과 인맥도 생겼으니 본격적으로 그 남자를 찾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도쿄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죠. 막상 찾으려 하니 오늘따라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는 기적. 아무런 단서 없이 이 인파 속에서 사람을 찾으려 하니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찾을 확률이 거의 로또 맞을 확률인 거죠. 여튼 고민하다 신사에 들어가 신께 지혜를 얻고자 하는 한자와씨. 의식을 치르고 기도도 하고 정계를 뽑아 확인하는데 흉!
소원을 포기해라. 꿈은 개나 줘버려라. 원한 사지 말고 방길이나 조심해라. 범죄는 무조건 걸리니 삼가하라. 철권 식당 콤보 뺨치는 연속기로 뼈가 부러질 지경. 하지만 하루에 100가지 선행으로 덕을 쌓으면 빛이 보일 수도 있다. 마지막 코멘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한자와 씨는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죠. 그렇게 청소를 하다 보니 길가에 의문의 바늘이 너무나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끝마치고 현타가 오렸는데 탐정사무소를 발견하죠. 자신을 여기로 인도한 신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사무실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바늘 투기범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이놈이 의뢰 내용은 듣지도 않고 졸고 앉아있죠. 이에 분노한 한자와는 모리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칼을 꺼내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 그리고 젖불. 5편에서 맨손으로 총알을 잡았던 끝판왕 소녀를 다시 보게 됩니다. 5편을 보고 싶으시다면 윗 상단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튼 한자와 씨는 PTSD가 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주. 그렇게 다시 길거리를 배회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될 줄 알았던 그때 한자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죽이고 싶어하던 남자를 발견하죠. 이상 명탐정 코난 범인은 한자와 씨 11편 원수를 찾은 한자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쿄자리였습니다. 전편 드디어 자신이 죽이고 싶은 인물을 찾은 한자와 씨는 그의 뒤를 밟는데 웬 창고로 들어가는 남자. 한자와 씨도 떨어져 있는 파이프를 들고 따라 들어가죠. 그런데 생존율 향상위원회?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인물들이 딱 봐도 수상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와는 독특한 꽃미남의 목소리를 감지해 죽이려 하는데 주변 위원회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 이에 탁자에 위원회 모자를 쓰자 감쪽같이 해결. 그런데 그만 분위기에 휩쓸려 본 행사가 열린다는 현장까지 가게 되죠. 그곳에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베이커가 중심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유리판을 걸쳐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키드를 외치며 환호하고 있죠. 그가 이렇게 환호를 받는 이유, 생존율의 신. 키드가 나오면 그날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 확률이 높아져 생긴 별명이라 합니다. 그렇게 베이커가 사람들은 그에게 열광하고 생존율 향상 위원회라는 단체까지 생겨 그를 서포팅하고 있는 거죠. 이때 궤도 키드의 등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걷는 지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경찰들은 놀라고 사람들은 찬양하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자신의 복수를 학수고대하던 한자와가 담장을 넘어 벽돌로 키드가 서 있는 유리판을 내리칩니다. 그런데 그 유리는 흰질 유리. 한자와는 자신의 무력함에 낙담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키드가 앞으로 와 네이클로버를 건네주며 한자와 씨를 위로해주죠. 그리곤 스스로 유리판을 깨 유리 조각을 장미꽃으로 바꾸는 마술, 아니 마법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늘 그렇듯 경찰을 따돌리며 사라집니다. 다음날 키드는 자신이 노리던 남자와 닮았을 뿐 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길거리로 나가 자신이 죽이려 하는 남자를 찾으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범인은 한자와씨 마지막 12편 다시 원점으로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이야기입니다. 범인은 한자와씨를 1편부터 12편까지 모두 정리를 끝마쳤는데요. 어쩌면 유튜브 채널이 한번 터지고 명탐정 코난 에피소드를 다루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제 채널에 구독자가 되게 코난 팬분들인 걸 알기에 코난의 대처 컨텐츠로 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걸 끝까지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 이유는 코난의 세계관을 갖고 있긴 하지만 개그적으로 푼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본 만화의 몰입감을 없앤다 라는 댓글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이유로 썩 좋아하지도 않았고 보지 않았던 만화였는데 그래도 시작한 김에 끝을 보자, 또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듭지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느낀 거는 물론 재미없는 에피소드도 있고 약간 억지 개그인 부분도 있지만 피식하거나 빵 터지는 드립이 있는 가볍게 보기 좋은 애니메이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즌2가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기대가 되네요. 이 편에서는 정말 죽이고 싶은 남자를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죽이고 싶은 남자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물이 맞을지, 여튼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저는 쿄자리였습니다.